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이 다루는, 다른 사람이 다쳐도 괜찮다,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 잔만 먹어도 운전을 안 한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안타까운 청년 한 명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창호 군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윤창호법에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윤창호 씨의 그 친구분들의 덕으로 결국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청와대 그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할 정도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추방하자, 그런 여론이 모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도 부응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말 반드시 없어져야 될 행위고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범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좀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근무할 때인데 당시 그 지방에 있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님 한 분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되게 관대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재범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부작하고, 또 저희가 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벌금을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가볍게 처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 판사님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적발된 것이 아니라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니까 음주운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한 것인데, 그 도시가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음주 사고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판사가 전근을 가면서 새로 판사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도시에 소문이 나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판사 한 명만 바뀌었어요? 윤창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첫째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세 번째부터는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2회부터 가중처벌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을 마셨을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서부터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기준을 많이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0.03%로 낮추는 규정을 넣습니다. 이 0.03%는 어떻게 보면 술 한두 잔 먹어도 적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규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한 잔만 먹어도 운전을 안 한다. 아예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에는 맥주 한 잔이더라도 운전을 안 한다. 이 풍조가 자리 잡게 만들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냈을 때 이건 과실범인데 고의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까지 처벌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결국은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거니까 형법의 일반 원칙의 을 생각하면은 고의범만큼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살인죄, 고의살인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형까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사회의 경종을 올릴 만큼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그것을 이제 고의살인과 균형을 맞춰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간의 논의를 거쳐서 그 수준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하고 또 근절하는 그 방안이 있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과 같이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 다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로 봐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또 하나 첨언할 것은 꼭 형사 책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술을 마시다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술을 못 팔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네. 손님한테 술을 팔거나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식당 주인한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혹은 뭐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책임을 물리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도 장차는 도입해야 되지 않나. 좀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방식이 있네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단순히 거죠. 처벌 강화가만이 아니라 예, 예. 다양한 방식으로. 예. 우리나라도 가끔 그것을 하는데 예. 차량을 몰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몰수를 우리나라도 몰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 재범을 많이 했을 경우에 실제로 있고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지는 나라도 있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에서 차량을 몰수하는 방법 정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이죠. 제가 본 걸로는 이렇게 재범 경우에는 네.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해가지고 이제 뭐 호 불구 해서 그런 것들. 장치들도 개발하고 그런 걸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안 통과에 어떤 큰 문제가 없을까요? 여야 간에 대립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창호 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지휘부에서도 윤창호법은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은 순서에 관계없이 일단 일찍 상정을 시켰습니다. 정치적 쟁점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기준이 0.05%라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또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모두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